82살이 된 지금 저는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후회하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녀들은 제가 잘 돌봐줄 것이고 언제나 편안함과 의료 지원이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고 나서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길을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거나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6가지 힘든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주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교훈 중 일부는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이 그들이 되돌리기 힘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후회 하나. 독립성 상실 요양원으로 이사한 후 가장 큰 충격은 작은 방, 함께하는 식사 시간, 낯선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를 강타한 것은 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제 리듬이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니 제 시간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닌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제공되었습니다. 불은 제가 잠잘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꺼졌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다면 허락을 요청하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간단한 것들, 즉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조차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호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것이 아닌 침대에서 일어나 집에서 읽던 책을 찾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의자, 제 책장, 저를 편안하게 해주던 작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범한 벽, 표준 침대, 그리고 이상한 공허함만 보였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독립성을 포기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적응하게 됩니다. 저녁 메뉴를 알려줄 때 불평을 멈추고 인력이 부족할 때 산책을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시스템에 녹아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예전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삶을 당신의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작은 자유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들이 사라지면 매일 그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후회 둘. 잊혀진 느낌 요양원으로 이사한 후 가장 아픈 깨달음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바깥 세계는 멈추지 않지만 그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제 가족은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 딸은 매주 왔고 손주들은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그 초기에는 여전히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딸은 오지 않고 전화만 하게 되었고 손주들은 학교, 일, 삶에 바빠졌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오겠다고 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저는 공용실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오늘이 누군가 기억해주는 날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단순히 바빠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일상에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익숙해졌고 더 이상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오래 있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여전히 사랑과 연결, 존재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조용한 저녁을 기억합니다. 저는 방에 혼자 있었고 아들을 부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필요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것이 이제 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들이 지나가고 침묵이 이어지고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잊었을 때 맞닥뜨릴 외로움의 준비가 되었나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 있어도 당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후회 셋, 목표 상실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저는 단지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고 있는 것은 삶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상적인 일들, 사랑하는 취미들, 심지어 커피를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것조차 제 하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공간을 청소하는 것 같은 작은 것들이 저를 유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저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earned 휴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도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공허로 변했습니다. 날들이 길고 느리게 지나가며 다음 식사나 예정된 활동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에너지가 넘치고 기술과 이야기가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앉아 시간만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준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84이었고 평생 몫으로 일하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구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안정적이고 숙련된 그의 손은 이제 무릎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돌볼 것이 없고 방향을 줄 것이 없을 때 삶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느려지고 몸이 따라갑니다. 결국 당신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곳에서 목적을 찾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잃기 전에 붙잡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건강 악화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 저는 나이에 비해 괜찮았습니다. 마라톤을 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고
직접 식사를 만들고 활동적인 일상으로 장을 보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며 다리를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정착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제공되고 주방에 서 있거나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가 와주었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스스로 하는 일이 줄어들수록 제 몸이 더 빨리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걷는 것을 줄였습니다. 다리가 뻣뻣해졌습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곧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수년간 강하게 유지했던 근육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힘차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독립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하던 일에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수록 더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81살에 이사 온 이웃 박순자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쳤고 매일 시설 주변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느려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산책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만에 10살은 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느껴졌습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곳에서는 움직임이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임을 잊기 쉽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힘을 잃게 될지 알았다면 더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양원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때 여전히 몸을 강하게 유지할 동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느려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생활과 존엄성 상실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에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집에서는 저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원할 때 조용함을 즐기고 제 속도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사생활이 드물고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저는 항상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드나들었고 정기적인 점검과 공유된 복도, 고독을 찾기 힘든 공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수십 년 동안 혼자 해왔던 가장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주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샤워를 하려면 요청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호출 버튼을 눌러야 했고 그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그날 제공되는 음식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공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존중하는 룸메이트를 두어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지저분하거나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룸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결코 진정으로 자신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존엄성은 잃기 전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환자로 대할 때, 당신의 일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될 때, 당신은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리스트의 이름, 방번호,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평생 누려온 사생활과 개인적 통제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게 사라지면 다시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떠나기 더 어려운 현실 깨달음 요양원으로 처음 이사했을 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착한 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간단해 보였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제 집은 비어 있었고 멀리서 유지하는 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이미 물건을 정리하고 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팔고 심지어 집을 임대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지 확신하나요?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체 상태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요리나 청소,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 제 몸은 약해졌습니다. 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졌던 힘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생각이 불확실하고 심지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잠시 시도해보겠다고 믿었지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바깥 세상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완전히 잃고 돌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축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는 되돌릴 수 있는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서서히 당신의 전체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은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들어가면 떠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가능성에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면 물리적, 정서적, 재정적 장애물이 조용히 쌓여가면서 돌아가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크 마지막 생각들 돌이켜보면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요양원이 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은 후회합니다. 저는 편안함, 안전, 마음의 평화를 기대하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것은 조용한 세계로 서서히 제 삶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인 독립성, 사생활, 목적, 심지어 제 정체성의 일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이 항상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밟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면 삶은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더 오래 집에 있을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제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단순히 편리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웰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쉬운 선택인지. 당신이 오늘 가진 삶, 당신의 일상, 당신의 자유, 당신의 선택 능력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붙잡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에서 얻은 통찰력이나 자신의 길에 대해 어떻게 반성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희에게 힘과 동기를 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